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파트 리모델링으로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하면 집을 가꾸는 수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벽지를 바꾸거나 아니면 싱크대를 바꾸거나 이런 식의 외양 고치는 것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리모델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상 주차장만 있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을 파는 거죠. 그렇게 지하를 파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파트 그 벽 공간을 부셔가지고 이렇게 좀 확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없는 건물을 만들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아파트 리모델링에서는 모두 가능합니다.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리모델링 개념을 잠깐 보시면요, 법에는 이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대수선, 그리고 수직 증축, 수평 증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수선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크게 좀 바꾼다, 수리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수직 증축은 이제 위로 올린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수평 증축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벽을 허물고 공간을 확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단순히 벽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땅도 팔 수 있고 벽도 부실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개념상 차이로 인해서 재건축과 좀 구별이 돼요. 재건축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렇게 말 그대로 없애고 새로 짓는 거죠. 건물을 없애고 새로 짓는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나는 그냥 기왕 개발할 거면 있던 거 없애고 새 집 받는 걸 원하지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냥 헌집 받느니 그게 좋냐 하시지만, 실제로 리모델링 현장을 가보시면 진짜 뼈대만 남겨놓고 싹 다 철거를 합니다. 실제로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텃밭일을 하고 나서 뼈대를 세우는데요,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은 그 단계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 텃밭이하고 뼈대 세우는 거 생략된 채 그냥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건 요즘에 많이 얘기하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해서요.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다 보니까 이런 건설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싹 폐기하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틀은 가급적이면 유지하는 리모델링이 더 선호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리모델링이 도입되면서 인허가청에서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초창기에는 그런 거였어요. 리모델링 하겠다고 설계를 가져왔는데 사실은 재건축을 하려고 거의 다 끄집어내가지고 새로 짓는다는 느낌? 이러면 이제 관할청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건설 폐기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는 리모델링으로 허가 내주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이 거의 재건축처럼 내장재도 새로 바뀌고 거의 새로운 아파트 짓는 것에 준하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돼서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그 시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것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법의 이 리모델링 개념이 대수선 그리고 중축 개념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 때문에 최근에 고등법원에서 좀 특이한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이한 판례는 아닌데요, 과거 실무적으로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이거를 부시고 새로 짓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 있던 상가를 그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아예 부시고 새로 짓는 거죠. 그럼 저희 듣는 분들도 다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그냥 재건축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실무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인 판단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건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다.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서는 할 수 없는 행위라고 확인을 해준 것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실무적으로 있었던 거죠. 상가를 부시고 옮기는 행위가 리모델링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2년 전 판례인데요.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여전히 상가를 부시고 새로 짓는 행위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똑같이 볼 건 아니고, 지금 위법하다고 확인된 사례는 본래 있던 상가를 부시고 옮겼던 사례라서 이걸 제자리에서 부시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 이게 리모델링인지 혹은 재건축인지 논란의 소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무적으로도 이런 상가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있는 그런 부대복리시설 같은 경우는 새로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재건축으로 볼 것이냐 라는 부분은 조금 논란의 소진이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조금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재건축은 원래 있던 물건을 없애고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리모델링은 원래 있는 물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대수선이나 혹은 중축이라는 법적 표현을 빌어서 이걸 조금 개선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건이 있냐 없냐의 문제니까 이게 소유권의 개념하고 다소 결부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는 건 또 등기로 설명이 되고요. 이건 좀 정확한 설명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냥 이해를 위해서 드리는 설명인데, 등기가 존재한다면 물건이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등기가 없어지면 물건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실제로 아파트 등기부가 폐쇄가 됩니다.
물건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이 등기부가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물건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특이하게 이 아파트의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등기가 어떻게 되냐면 개별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물론 이례적으로 좀 그런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해서 등기를 규율하는 법에 따르면은 이 아파트의 공용 부분은 단독으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게 아니라 구분 소유자의, 즉 아파트 소유자의 그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아파트의 등기부가 살아있고, 그러면 만약 그 공용 부분이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면 등기는 계속 살아있게 되는 거죠. 현상적으로는 이 관리사무소가 존재하는 이런 부대복리 시설의 건물이 일단 눈에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없어졌다가 제자리에 생기는 현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실무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등기고 일단 살아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소유권이 살아있으니 이 행위는 아예 없어지는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다, 개선 행위다 라고 어떤 이제 법적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의 어떤 한계,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어디까지 바꿀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 재건축 이런 개념을 비교하면서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 리모델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개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런 방향성을 가진,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가진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리모델링 특별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입법 논의가 있고 아마 조만간 입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부동산 관련, 개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해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